안녕하세요. 놀이상담소 이상호입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사연을 한번 보시죠. 한 아이가 놀이 수업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덤블링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왜 그럴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놀다 보면 그런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옛날에도 지금도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놀 때는 그러한 돌발 행동을 해서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들은 우리들끼리 끼워주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졌거든? 너 그러면 우리 편 하지 마 라고 하면 저쪽 편에서도 우리도 너 안 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정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자정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로 부모님이 소송하고 학교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밖을 보니까 그 당사자 2명이 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약화된 아이들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선생님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과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놀이하기 전에 만약 누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떤 아이들이 같이 소리 질러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우리 그러면 놀이를 그만하고 다 같이 얼음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지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 지르는 그 아이를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약속을 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지른 아이가 소리를 질러버리면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다 얼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행동이 지금 아이들을 못 놀게 하는구나.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소리 지르는 빈도나 또는 돌발 행동이 점차 줄어듭니다. 참고로 미국의 이킵 프로그램과 같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교정하는 방법과도 원리가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재현하게 하고 친구들이 반응을 통해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느끼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또래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이들에게 더 강력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감당해야 하는 짐을 아이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아닐까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든 모두 재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선생님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슴도치 같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더 막막합니다.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아동의 자정 능력을 믿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만큼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의 상담이 도움되셨나요?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놀이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계속됩니다. 놀이와 관련된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